전기요금이 사실상 영원히 되는 시대가 온다? 인류의 마지막 숙제, 인공태양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로 올라선 소름 돋는 이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기를 공기처럼 쓸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전기차를 매일 수백 킬로미터씩 타고 다녀도 고작 몇천 원 정도의 요금만 나온다면 아마 인류의 모든 경제 구조가 뿌리째 바뀔 겁니다. 에너지 때문에 전쟁을 벌여 필요도 없고 기름값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며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그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태양, 즉 핵융합 기술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최전선에서 전 세계가 입을 모아 한국을 보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 뉴스 한 토막이 아닙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 가장 거대한 에너지 혁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왜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들이 이 기술에 수조 원을 베팅하고 있는지 그 전율 돋는 현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인공태양일까요?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는 핵 분열 방식입니다. 반대로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들을 합쳐서 거대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태양이 빛을 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일단 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바닷물에서 추출한 중수소만 있으면 됩니다. 역조 하나 분량의 바닷물로 한 사람이 평생 쓸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도 없고 폭발 위험도 없으며 골치 아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에너지인 셈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양은 거대한 중력 덕분에 스스로 핵융합을 하지만 지구에서는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환경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온도가 무려 1억 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1억 도를 견딜 수 있는 그릇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그 어떤 물질도 1억 도에 닿는 순간 기화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릇에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띄워두는 겁니다. 이걸 토카마기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론은 완벽한데 왜 수십 년째 상용화가 안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억 도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유지하는 게 지옥 같은 난이도였기 때문입니다. 1초, 2초 유지하다가 금방 꺼져버리기 일쑤였죠. 전 세계 과학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지구상에 인공태양을 가두는 건 불가능한가 보다 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무려 48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고작 48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세계 신기록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초대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마의 30초 벽을 깨고 1분 시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한국이 이 기록을 세우기 위해 텅스텐이라는 신소재로 기판을 통째로 교체하는 모험을 강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너무 위험하다, 실패하면 장비 다 망가진다 라고 만류했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해냈죠. 이제 전 세계 핵융합 연구의 표준은 한국의 K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거대 자본들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왜 핵융합 스타트업에 전 재산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은 왜 핵융합 기업 헬리온 에너지에 5천억 원을 쏟아부었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지금보다 수만 배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금의 화력 발전이나 풍력으로는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승자는 무한한 에너지를 손에 쥔 자가 될 거라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8년부터 헬리온 에너지로부터 핵융합 전기를 사겠다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아직 상용화도 안 된 기술에 미리 선금을 치른 셈이죠. 정말 이런 시대가 오게 될까요? 만약 핵융합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먼저 물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기가 거의 공짜가 되면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를 대규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막이 옥토로 바뀌고 식량 위기가 사라집니다. 또한 수직 농장이 도심 곳곳에 세워집니다. 24시간 태양광 전등을 켜두어도 전기료 부담이 없으니 기상이변과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주여행도 달라집니다. 지금의 화학 로켓 대신 핵융합 엔진을 달면 화성까지 가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인류가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 도약하는 열쇠가 바로 이 인공태양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융합은 항상 30년 뒤에 완성된다는 만년 유망주 아니냐라고요. 맞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초전도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앞서 말씀드린 AI가 플라즈마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0.001초 단위로 계산해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던 1억 도의 불꽃을 AI라는 정밀한 집게로 잡기 시작한 겁니다.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핵융합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하느냐의 속도전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은 국가적인 물량을 쏟아부으며 한국을 뒤쫓고 있고 미국은 민간 자본을 앞세워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원 빈국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에 국가 경제가 휘청이곤 했죠. 그런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에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려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옛날에는 전기를 쓰려고 석유를 태웠대.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켰대. 라는 이야기를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히 지속가능한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전기요금 걱정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과학자들의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인류가 무한한 에너지를 손에 넣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에너지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상이 곧 미래의 기술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